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오늘은 뒷 배경이 좀 다르시죠? 지금까지는 당사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는데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연수원에 나와서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송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 갖고 여러분 찾아뵈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천에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이 채 한 달이 지나질 않았는데 또 밀양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39분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또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정치권이 갖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대책 마련하는데 저희들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가 있죠. 우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을 책임지고 있는 김선동 서울시장 위원장을 모시고 지방선거 필승 전략과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김선동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연찬회 중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나가도록 하죠. 네. 우리 김선동 의원과 저와는 여러 가지 인연이 깊습니다. 지금 의원회관에 바로 옆방을 쓰고 있고요. 다음에 청와대에 이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약간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청와대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동갑이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생활하면서 많이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그 안타까운 사고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밤새 사망자가 한 분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9분이 사망을 하셨고 부상자가 151명 해서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사상자 수가 190명이나 됩니다. 거듭된 참사에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 29명의 새 생명을 눈물 속에 떠나보낸 지 불과 이제 한 달인데 또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전국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무런 진전이 없었던 셈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난다면 정부로서 마땅히 아주 비상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정말 대형 참사 불감증 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제천에서 29분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한 달 만에 39분이나 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런 사태를 이 정부가 정말 책임 있게 세월호 가지고 집권을 하면서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정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했던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출발한 정권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당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임지는 자세. 예. 근데 책임질 자세가 전혀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이제 수습하고 그러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앞장을 서야 되고 저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느닷없이 전임 도지사가 누구였느냐, 전임 행정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거는 저는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죄를 따지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 당 그 대변인이 논평을 한 건가요? 그러면 세월호는 이낙연 지사, 지금 총리께서 지사하시고 나서 생긴 일인데, 그럴 때 생긴 일인데, 그럼 그 책임은 이낙연 총리께서 져야 되느냐? 이런 서로 정치권이 국민 앞에 서로 받아서는 안 될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서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6일에 그 위원장님은 이 대통령이 개헌과 관련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게다가 통장들을 동원해서 개헌 서명을 받고 있다. 이렇게 근거 자료를 처음으로 이제 공개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권과 청와대 주도의 관제 개헌은 안 된다. 이런 소신을 광화문에서 밝히셨는데요. 사실 오늘 연찬회의 주제도 개헌과 관련된 문제입니다. 우리는 전혀 개헌에 반대하고 있지 않다. 대신
이번 지방선거의 들러리로 갑자기 개헌을 내세우는 건 되지 않는다. 이런 우리의 입장이죠. 여권과 청와대가 개헌을 위해서 어떤 꼼수를 벌이고 있는 겁니까? 우선 개헌이라 그러면 개헌이라는 것은 사실은 국민의 여러와 같은 열망을 반영하는 것이 그 제대로 된 개헌입니다. 그래서 역대 우리 정치사에 보면 그 개헌은 국민의 여러와 같은 그런 열망을 반영하는 형태로 되어 있었습니다. 단 한 번도 집권 세력이 먼저 주도하고 이슈를 잡아내는 그런 이니셔티브를 갖는 그런 개헌은 우리의 헌정사상 그것은 옳은 개헌이 아니었습니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이 개헌하는 데 있어서 적어도 청와대가 그리고 대통령이 집권 세력이 어떤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권력 분점 이런 것들은 안 된다. 그리고 뭐 지방 분권 우선하는 그런 개헌하자. 거기에다 사회주의적 요소까지 집어가면서 하는 그런 개헌,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 국민들이 지난번 그런 불의의 사태를 대통령께서 탄핵되는 사태를 겪으면서 경험한 것이 다시는 제왕적 대통령이 나와서는 안 된다. 그 불행을 막는 개헌을 해야 된다라는 것이 우리 국민들의 공통된 생각입니다. 그것을 외면하는 어떤 형태의 개혁도 이것은 꼼수 개혁이고 지방선거의 본질을 훼손하면서 그것에 걸쳐서 다른 이슈를 제기하는 그런 개헌이 된다 그러면 그건 올바른 지방선거도 아니고 올바른 개헌도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러니까 개헌을 자신들은 하려고 하는데 야당에서 못하게 합니다라는 그 선거의 이슈로 활용해서 지방선거에서 이겨보려는 그런 그 꼼수라고 저도 이제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거기에다가 더해서 예. 지금 이 개헌은 관제 개헌의 형태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 지역에 가보면은 행정단위에 우리 통장님들 계시지 예. 않습니까? 그 통장님들한테 책임량을 할당을 해서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것이 마치 지방 분권 개혁이냐 그렇게 호도하면서 서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바라보는 많은 국민들께서 서명을 하시면서 야당이 개헌을 반대하는 거 아니냐라는 인상을 갖게 되고요. 그다음에 지방 분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의 헌법에 돼 있습니다. 그것은 정부가 결심만 하게 되면 그리고 법률안이나 이런 것만 제도 보완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바로 할 수가 있는 상태로 되어 있는 겁니다. 헌법을 개정할 이유가 전혀 없는 겁니다. 이런 걸 가지고 통장님들이 나서서 전국적으로 이렇게 개헌 서명을 하게 만드는 이런 것이 이게 19세기 개헌도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지 정말 문제입니다. 맞습니다. 네. 본질을 호도한다고 이제 생각을 하고요. 위원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일단 좌파는 중앙 집권을 선호하고 그다음에 우파는 시장 경제에서 분권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은 뭐 어린 아이들도 아는 그런 사실인데 저희들은 지방 분권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우파들이 그걸 반대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반대한다고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법 개정 사항인데 그걸 개헌과 연결시켜서 우리를 반개헌 집단으로 만들려는 그런 꼼수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게 위원장님도 말씀하셨지만은 우리 자유한국당은 개헌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여서 훌륭한 30년 만의 개헌을 잘 이룰 것이냐를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그거를 지금 갑자기 급조하듯이 만들어서는 안 된다. 또 정략적인 기도가 들어가면 안 된다. 이런 것을 저희들이 주장하고 있는 거죠. 오늘 연찬회 이후에 정리된 우리의 입장을 발표할 기회가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김선동 위원장님은 겸직의 제왕이라는 얘기가 있더라고요. 네. 예, 많은 일들을 하고 계시고 또 국회에서 비지맨으로 불릴 정도로 일을 많이 하기로 정말 소문이 나 계십니다. 그 20대 등원과 함께 비대위원장, 비서실장 맡으셨고 국회 예결위 소위원 하셨고 또 소소위 위원, 한국당 원내 수석 대표 맡으셨습니다. 또 원내 수석을 하시면서 대선 때는 상황실장을 맡으셨고 서울시당 위원장도 이제 맡고 계신데 잠은 제대로 주무십니까? 평소 그 체력 관리는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직을 맡고 있을 때는 사실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도 이렇게 열심히 안 했다 할 정도로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또 저녁 늦게까지 이렇게 하고 또 자다가도 또 당무를 놓치면 안 되니까 자다가 일어나서 이 일은 참 내가 처리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또 메모도 하고 그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때 병원 가는 걸 놓쳐가지고 지금 일을 하나 발치를 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예. 무슨 일인지 압니다. 제때 해야 되는데 시기를 놓치면 결국은 빼야 되는 거죠. 아이고 그렇군요. 우리 당의
당에 약간 저기 치아 하나 혼납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예, 저도 그 이제 대통령 모시고 네. 그 중남미 순방을 할 때인데 그 고산지대에서 네. 치아가 아파서 그 하나를 뺐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나라를 위해서 치아 하나 바쳤다 그랬는데 여기 와서도 하나 바쳤습니다. 예, 건강 유의하셔야죠. 평소에 페이스북 소통을 참 잘하시고 네. 페이스북 소통이라는 게 저는 많이 읽고 거기 이제 좋으면 좋아요 하는 정도인데 이제 그걸 넘어서는 정성이 그 올라온 댓글에 대해서 대댓글을 다는 거거든요. 보면은 참 따뜻한 그 댓글들을 많이 다시는 것 같아요. 평소 SNS나 소통에 대한 철학이 있으신 모양입니다. 네. 우리 페이스북이라는 것이 그 일방적으로 우리 것을 이렇게 자랑하거나 주장하거나 그런 공간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서로 쌍방 간의 교호작용, 주고받는 이런 대화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사실은 원래 페이스북 이런 거를 좋아 안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저는 사실 정직하게 진실되게 하는 게 중요하다고 그래서 지역에도 이렇게 다니면서 내가 내 손으로 따뜻한 체온을 악수하면서 나누고 또 소주 한 잔 나누면서 그 정을 나누고 이런 것이 진짜 정치다라고만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 고집이 있었는데 원내 수석이라는 당직을 맡고 국정감사를 특히 하게 되면서 우리 국민들에게 이제 좀 체계적으로 이것을 좀 알려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대정부 질의하는 걸 그대로 찍어서 그냥 동영상으로 올리면 그것을 많은 분들이 봐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런 걸 보면서 아, 이것도 굉장히 소통의 방법으로 중요한 거구나. 그런 생각을 해서 원내 수석하면서 국정감사 하면서 이제 사실은 페이스북에 제대로 조금씩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분 한 분 그 의견을 주신 분들의 그 정성과 마음이 얼마나 감사한 거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제가 여유가 되는 한 바쁜 와중에서도 그 답글을 올리면서 그 정성에 대해서 제가 대답을 하고 또 그것을 같이 공유하면서 주고받는 이런 속에서 우리 당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또 젊은 분들 호응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러면서 이것이 정말 제대로 소통하는 방법이겠구나. 이런 방법을 우리 의원들이 열심히 하다 보면 우리하고 문이 닫혀 있던 그런 젊은 층들 그런 층의 분들한테 많은 이해도를 높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길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해서 요즘 좀 정성을 좀 기울이고 있는 편입니다. 그러게 말과 저와는 여러 가지 인연이 깊습니다. 지금 의원회관에 바로 옆방을 쓰고 있고요. 다음에 청와대에 이제 같이 근무를 했었는데 약간 시기적으로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만 청와대에 같이 근무한 경험이 있고 또 동갑이고요. 그래서 제가 의정 생활하면서 많이 기대고 의지하는 그런 의원님이십니다. 잠깐 언급했지만 그 안타까운 사고죠. 밀양 세종병원 화재 사건과 관련해서 밤새 사망자가 한 분이 더 늘었습니다. 그래서 모두 39분이 사망을 하셨고 부상자가 151명 해서 오늘 오전 8시 기준으로 총 사상자 수가 190명이나 됩니다. 거듭된 참사에 참으로 참담한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저 29명의 새 생명을 눈물 속에 떠나보낸 지 불과 이제 한 달인데 또 이렇게 대형 사고가 났습니다. 전국의 취약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하겠다고 그랬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아무 상징하는 것이거든요.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책임지는 자세. 예. 근데 책임질 자세가 전혀 돼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제가 정말 놀란 거는 이런 사고가 있으면은 이제 수습하고 그러는데 이제 정치권에서도 앞장을 서야 되고 저희들도 그러고 있습니다만은 느닷없이 전임 도지사가 누구였느냐, 네. 전임 행정 책임자가 누구였느냐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그거는 저는 절대로 옳지 않은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그렇습니다. 그런 식으로 우리가 원죄를 따지다 보면 그러니까 저희 당 그 대변인이 논평을 한 건가요? 그러면 세월호는 이낙연 지사 지금 총리께서 지사하시고 나서 생긴 일인데 그럴 때 생긴 일인데 그럼 그 책임은 이낙연 총리께서 져야 되느냐 이런 서로 정치권이 국민 앞에 서로 받아서는 안 될 그런 무책임한 행동을 서로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지난 16일에 그런 진전이 없었던 셈인데 이런 상황에 대해서 책임지는 사람이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이렇게 큰 대형 사고가 연이어서 일어난다면 정부로서 마땅히 아주 비상한 그런 책임의식을 갖고 대책을 강구를 해야 되는데 이러다가 정말 대형 참사 불감증 정부가 되지 않을까 하는 걱정입니다. 제천에서 29분 유명을 달리하셨는데 한 달 만에 39분이나 또 유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이런 사태를 이 정부가 정말 책임 있게
세월호 세월호 가지고 집권을 하면서 그렇죠, 맞아요. 그 이전과 이후가 달라진 정부가 되겠다라는 그런 각오를 했던 정부 아니겠습니까? 그런 기대감 속에서 출발한 정권이라면 이런 문제에 대해서 응당 책임의식을 갖고 제대로 된 대책이 이루어지도록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책임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는 것은 그만큼 이 문제를 제대로 처리하겠다는 각오를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파워토크 민경욱입니다. 오늘은 뒷 배경이 좀 다르시죠? 지금까지는 당사에 마련된 스튜디오에서 방송을 했는데 오늘 저희 자유한국당 현역 의원들이 연찬회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산 연수원에 나와서 연찬회를 하고 있는데 저희들 방송 약속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이곳에서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좋은 소식 갖고 여러분 찾아뵈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죄송한 마음입니다. 제천에 화재가 나서 많은 인명피해가 있었던 것이 채 한 달이 지나질 않았는데 또 밀양에서 큰 화재 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39분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고 그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을 해야 되는데 정부는 뚜렷한 대책을 마련하지 않아서 저희들도 안타깝고 또 여러분들은 불안한 마음이 많으실 겁니다. 저희 정치권이 갖는 과제도 많습니다. 이런 일이 다시 일어나지 않도록 안전 대책 마련하는데 저희들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올해 6.13 지방선거가 있죠. 우리 자유한국당 서울시당을 책임지고 있는 김선동 서울시장 위원장을 모시고 지방선거 필승 전략과 여러 가지 현안들에 대해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김선동 서울시당 위원장과 함께하는 민경욱의 파워토크 오늘 순서 출발합니다. 김선동 위원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예. 네. 연천회 중에 이렇게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여러 가지 현안이 많으니까 하나하나 좀 짚어 나가도록 하죠. 네. 우리 김선동 의원